멀지 않은 과거 두 명의 천재 과학자는 자식을 실험체로 사용해 인간을 개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금슬이 좋았던 탓인지 아니면 실험을 위해서였던 것인지 5명의 자녀를 둔 과학자 부부는 막내를 제외한 전원 동물과 식물을 섞은 괴인으로 만들었으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막내를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얼마 가지 않아 경찰에 발각되고 엄마와 아빠는 그대로 끌려가 버린 채 5남매는 연구소에 방치됐습니다. 今日のお日様はいちご味だよ。 이들이 바로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실험체가 됐던 5남매. 막내 타니스를 제외하곤 사회교육을 받은 적 없기에 아직 11살밖에 안 된 타니스는 제멋대로인 형 누나들을 데리고 겨우 사회로 나섰습니다. 첫째인 스노는 개와 인간이 섞인 수인, 둘째인 아시스는 식물과 섞인 식물인간, 셋째인 아이스리는 거미와 섞인 스파이더먼, 넷째인 세이시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갖고 있으며 4명 다 인간 사회랑 담을 쌓고 살았기에 막내인 타니스가 조금이라도 눈을 떼면 집이 난장판으로 변합니다. 부모 잃은 10대들이기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오지만 5남매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는 타니스, 여러모로 똑부러지는 막내 가장이지만 천재인 그에게도 말 못할 단점이 있었습니다. お待たせしました。来た。 타니스는 자타공인 상당한 길치였는데 평소엔 강아지 모드인 스노와 함께 다녔지만 이번엔 자신이 혼자 장을 봐오겠다며 떵떵거리고 집을 나선 상태였고 결국 맨날 오던 길을 헷갈려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僕の独りよがりだったんだね。 호기로운 막내가 길을 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번에도 동생을 찾아 밖으로 나온 남매들. 인간 이상의 능력자다 보니 자존심 강한 동생을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よいしょっと。よ。おかえりなさい。おかえり。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살펴주는 존재. 타니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사회에 녹아들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僕、明日知り合いに会いに本土に行ってくるよ。本土の知り合いなんか聞いたことねえぞ。誰？私たちも知ってる人？ 이번 목표는 앞으로 가족을 지원해줄 어른을 찾는 것. 타니스는 세이시와 함께 연구소에서 자신을 가르쳐줬던 가정교사를 찾았습니다. あなたはもう忘れてるのでしょうけど、私は今でも鮮明に覚えているわ。 타니스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어른이기에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정교사는 천재인 타니스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化け物。あんたらは化け物よ。終わったみたい。行こうタニス。 실망과 후회를 하는 채 집으로 돌아온 타니스.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버츠 광고 시간. 오늘은 파티 플랫폼 버츠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이제 6번째니까 6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럼 오늘도 좋은 설명 부탁해. 버츠는 OTT 구독료 부담을 줄여주는 파티 플랫폼이야. 원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으면 파티를 만들어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되면 파티 사람들끼리 구독료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지. 구독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 그리고 굳이 OTT가 아니어도 예스24 북클럽이라던가 닌텐도 온라인, 엑스박스 시즌 패스, 여러 구독 콘텐츠를 파티로 등록할 수 있어. 좋긴 한데 역시 개인정보 노출이 좀 걱정된단 말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고. 버츠는 내 개인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고 만약 파티원이나 파티장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파티장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화는 일절하지 않을 수 있지.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좋네.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은 결제 후에 바로 가능한 건가? 그럼 카드 결제는 즉시 참여가 완료되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최대 10분 내로 참여가 가능해.
나도 이것저것 구독해서 한 달에 20만 원쯤 나가는 것 같은데 버치를 사용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은 설명란을 참고해줘. 좋았어. 그러면 하던 리뷰를 계속해보자고. もしもしはい。そうなん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기간 집을 빌려준다던 집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타니스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研究所へ戻ろう。薬もまだあるはずだ。それに研究データも。 타니스의 목적은 부모님의 연구소로 돌아가 인간으로 변이할 수 있는 약과 약을 양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 인간으로 변하는 약은 타니스도 갖고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에 남매는 약을 먹는 걸 극도로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あの島が見える？あれがうちだよ。支度しよう。 스이씨에게 집을 맡기고 스노와 아시스, 아이스리와 함께 집을 나선 타니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かっこいいよね。私あそこにあるの持って帰ってもいい？ダメ。 겉으로는 꽤나 유쾌해 보이는 연구소. 아버지가 연행되기 전 타니스에게 비밀 장소를 기뜸해줬기에 연구 자료를 찾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연구 자료를 노리는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를 가볍게 제압하고 귀신에 지신 것처럼 꾸미는 스노와 아이스리. 오랜만에 돌아온 집을 둘러봤지만 스노의 방도 아시스와 아이스리의 방도 연구 자료를 탐하는 인간들에게 엉망이 됐습니다. 姉さんたち早く薬を。嫌だ。今回だけ我慢して。 우여곡절 끝에 약과 데이터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타니스. 이 안경쟁이가 집주인 카이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자진해서 집을 쉬어야 하는 의인입니다. うまい。もうドッグフードに興味なくなったよ。君たちは一体どんな生活を？ 벌레를 먹는 아이스리와 개밥을 먹는 스노에게 까무러치게 놀란 카이토. 불행한 생활을 해왔던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겠다 다짐했습니다. やめてよ。かわいそうじゃない。うるさいな。すみれちゃんだ。 가족 소풍을 나왔다 친구를 만난 타니스. 타니스 또래의 스미레는 괴짜인 타니스와 놀아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こんなキモい虫けらなんてな。何匹殺そうが構うもんか。あ。 아이들을 적당히 훈계해주고 스미레에게 호감을 얻는 타니스. 하지만 스미레는 짐승남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あの髪の白い人お兄さんなの？スノー兄さんだよ。優しそうな人ね。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 친구야. それでアシス姉さんが。タニス、アシス姉さんがアイスリ姉さんを追っていった。 약효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있는 곳을 빠르게 벗어난 아이스리. 약의 부작용은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숲속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괴물로 변한 아이스리. 아시스가 따라오긴 했지만 아시스의 몸도 점점 나무로 변해가고 있었고 아이스리는 본능에 못 이겨 아시스를 덮쳤습니다. 강아지인 스노와 어린 타니스가 아이스리를 통제할 수 있을 리였기에 지금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시스밖에 없었습니다. 髪型で当ててみて。目で当ててみて。影で当ててみて。 어릴 적 아이스리가 실수로 약품을 뒤집어 쓴 탓에 머릿결과 색이 좀 변했지만 아이스리와 아시스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쌍둥이 자매. 악몽 같은 실험 속에서 밝게 웃을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줬기 때문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아이스리를 올가매는 아시스. 한참이 지나 타니스가 도착했을 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괴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온 아이스리와 아시스, 인간인 타니스는 가족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길 바랐지만 다른 가족들에겐 괴물인 지금의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기에 괴물로 돌아가 기뻐하는 누나의 모습을 본 타니스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結局はその場しのぎに過ぎないし万能なわけじゃない。 한시라도 빨리 약을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타니스.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타니스지만 남매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ここで売っているものはほとんど中古品で、売り上げはすべて島の小動物のために使われるんだよ。 타니스 남매를 위해 부족한 가구를 공수해주려는 카이토. 친구네 중고 매장도 둘러보고 중고로 온 평화나라에서 매물도 찾아봤지만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まだまだ使えそうなものばかりだよ。僕たちの部屋のテレビはタニスが拾ってきて修理したものなんだよ。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전제 설정의 타니스. 조금 별나긴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가는 남매가 조금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できたぞ、みんなの新しい家具だ。 연구소보다 좁긴 하지만 이제부턴 이곳이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 사건 사고 투성이지만 이제야 겨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ドライブ E に入ってる学習資料とかいうフォルダには触らないから。なんでバレたんだ。あ、わかったよ。好きに使うといいさ。 야동 폴더를 안 만지는 대가로 카이토의 컴퓨터를 접수한 스이시. 최근 스노가 풍토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기에 스이시가 직접 나서 약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약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의심도 않고 그를 만나러 가겠다는 스이시. 밖에 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친구지만 지금은 스노의 병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スイシとも遊んであげなよ。やだよ、心を読むもん。何やったって面白くないもん。 마음을 읽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 스이시. 연구소에 있던 시절엔 남매들과 타니스는 완전 격리된 채 생활했기 때문에 스이시를 돌봐주는 건 맏형인 스노의 몫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동물의 마음은 읽을 수 없기에 능력을 제어할 수 없는 스이시에게 스노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ご注文は？ 다행히 스이시를 만나겠다는 사람은 중고 매장을 운영하는 카이토의 친구 웨이. 웨이는 여자애 혼자서 무슨 깡으로 여기까지 왔냐며 스이시를 타박했습니다. あなた、彼の ID でログインしたでしょ？まさかこんなことになってるとはね。 로그아웃을 생활화하지 않은 카이토 덕에 웨이에게서 약을 얻은 스이시. 인간은 전부 착한 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선량한 카이토와 웨이를 통해 스이시는 타인에 대한 벽을 조금 허물었습니다. 약을 갖고 가족과 함께 집에 돌아왔지만 스노는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 집을 나간 상태였는데 밖을 본 타니스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변신을 제어할 수 없는 스노. 문제는 개도 사람도 아닌 애매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 모습을 스미레에게 들켰습니다. 타니스의 친구를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스노. 하지만 스노의 풍토병은 아직 다 낫지 않았기에 도움을 받은 건 오히려 스노 쪽이었습니다. そうだね。 첫사랑의 시련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타니스. 타니스는 시련의 아픔으로 방에 틀에 박혀버렸습니다. こんな問題なんでもないだろう。化け物が人間と暮らせるわけないだろう。 나쁜 생각이란 건 순식간에 밀려오는 것이기에 타니스의 마음은 무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본 괴물들은 인간을 위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구소의 열쇠를 가지고 집을 나간 남매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타니스는 도시를 거닐며 가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시에 없다면 분명 연구소로 향했을 터. 타니스는 두뇌를 총동원해 배를 갖고 있을 것 같은 어른을 찾았고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가족을 찾기 위해 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ウェイ、どうしてここへ？まったく頼りない保護者ね。 덩달아 남매들을 찾던 카이토와 만났고 카이토와 웨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타니스를 배에 태워줬습니다. 一緒に行ってあげないの？きっと帰ってくるさ。家族だから。 기억을 더듬어가며 연구소로 향하는 타니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침내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僕らの家はここだ。どうして？私たちは化け物だからよ。 인간과 섞이는 것이 싫다고 말했지만 남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전부 인간인 타니스를 위함. 스노와 아시스, 아이스리와 스이시 모두 타니스만큼은 사람들과 섞여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いつの日か僕たちの正体がバレればその時お前は夢や好きな人たちまで失うことになる。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타니스. 괴물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니스는 부모님의 버금가는 천재이기에 가족과 함께라면 자신은 반드시 답을 찾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타니스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고 다시 한번 너무 일찍 철든 막내를 믿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실험품 가족 크리처스 패밀리 데이즈였습니다. 원작은 대만의 만화로 괴물이 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애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솔직히 좀 그로테스크하거나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를 기대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애니가 너무 따뜻해서 기쁨 반 서운함 반으로 작품을 시청했습니다. 철없는 막내 타니스가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막내라는 게 항상 응석 빠지고 나이에 안 맞게 어리광도 좀 피우고 그래야 하는데 철없으면서도 늠름한 타니스의 모습이 이 작품에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스노의 강아지폼도 한귀여움했지만요. 저도 좀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진 탓에 일상물은 굳이 찾아서 안 보는 편인데 이 작품을 보니까 일상물의 매력에 또 빠지게 되네요. 마지막에 본 게 아마 유료캠프였나? 이참에 찜해뒀던 일상물을 싹 정주행해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리뷰 일상에 조금 비일상을 곁들인 꽤 창의적인 대만의 작품 실험품 가족이었습니다. 일본 애니화된 대만 중국 작품 중에 재밌는 작품들이 간혹 있다니까요. 뭔가 모래사장에서 진주 찾은 기분이라 이런 작품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